이재명 대표의 멘탈을 극찬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막강한 검찰력을 동원해서 1년 이상 탈탈 털고 또 압수수색을 수십 번 이렇게 당하고 322번인가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멘탈을 굉장히 대단하다. 극찬하셨는데, 네네. 김대중 대통령도 이랬는데 이거 오마이뉴스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네.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대단하다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근데 얻어맞았어요. 근데 오마이뉴스가 예, 나를 아니 궁지로 몰아넣는. 근데 그렇게 멘탈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은 거는 무죄에 대한 자기 확신이지 않겠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네네. 아니 왜 김대중은 박지원은 네. 무죄라고 해서 사실로 밝혀졌는데 네. 이재명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아니다라고 네네.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보고 싶다 증거야. 내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멘탈이 강한 이재명 대표지만 그러나 이러한 표결 결과는 이재명 대표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줬습니다.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시장님 말씀대로 다시 대동단결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강조하신 소통과 민생 이렇게 동시에 챙기자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다 포용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자, 네. 제가 이재호 장관하고 KBS 더 라이브나 네네. 매불쇼 뭐 몇 가지 프로그램에 나가면은 이재호 장관이 저보다 훨씬 잘해요.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그 양반이 다 해. 그러니까 나는 옳소 잘한다. 네가 해라.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요. 그 PD 작가들이 이재호 대표님은 상임 고문인데도 국민의힘을 저렇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왜 박지원 원장님은 이재명 대표 비난 안 합니까? 그것도 해줘야 됩니다. 야당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요. 거기는 잘못하니까 지적을 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잘못이 없어서 나 뭐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바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제가 볼 때는 단선적이야. 하나만 해.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늘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서 복합적인 지금 모든 세상이 융합 아니냐 AI로 그러기 때문에 복합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한편으로는 싸우고 김대중에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그런 실사구시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을 민주당이 잡아오고 지금 전혀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민주당이 가져오고 정치 개혁 문제를 민주당이 가져와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효과적으로 민주당이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네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소통과 민생을 강조했으니까 민생 쪽에서 분명히 개혁안 내고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만. 그렇지. 네네. 그런데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 9개월간 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틀어져서도 말은 바로 하라겠다고 어떻게 됐든 3대 개혁안을 집어 던진 것은 잘한 거예요. 잘한 것을 우리가 가져와야죠. 근데 방향이나 이제 방향 방법이나 그것은 이런 데서는 엉망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화물연대에서 보더라도 네네. 정부와 한 3년 안을 받겠다고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민주적, 네네. 독선적, 독재적 개혁을 가지고는 성공하지 못한다. 지금 보세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까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건설노조 뭐 한국노총 3억 준다 하니까는 건설노조 뭐 내가 1억 먹고 너 1억 먹어라 뭐 이런 것이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네. 난 사실 여부를 몰라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노조 개혁해야 된다 네네. 하는 거예요. 화물연대 국민들부터 지지 못 받으니까 빨리 돌아가라.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면 받아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정당이라는 거는 항상 주류와 비주류 있잖아요. 당연하죠. 다양한 파벌이 경쟁하고 아주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시끄럽잖아요. 아니 그게 지금 민주정당이잖아요. 국민의힘 네, 전당대회 보세요. 개판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흥행이 되잖아요. 네, 국민들 관심이 있어요. 네, 네, 그건 괜찮은 거예요. 네, 저는 네, 설사 비명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분들의 이재명 대표한테 물러가라. 네, 네, 다음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네,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각 내년 선거의 현역 의원들은 굉장히 총선 불안, 네, 네. 공천 불안,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대선 때 도왔던 사람들이 내가 특보다 측근이다 하고 각 지역에서 지금 경선에서 이기려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로서는 굉장히 이게 귀찮은 거야. 지금 저게 진짜 이재명 측근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호가호위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개별적으로 에이 이건 아니야 네, 하고 네. 한 사람씩 화풀이를 한 게 이렇게 30표가 넘어버렸지 않는가 네, 네. 이런 생각도 해요. 조직적인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가오는 네,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명에서는 안 나간다. 그래서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분이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4월 당 대표 때, 예, 원내대표 때, 원내대표 때 이 공천 불안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 공천을 한다. 이렇게 칼질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당이라는 게 뭐 시끄럽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그러면서 목표는 같으니까. 그렇죠. 목표는 같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네. 현재 네. 30여 표가 반란표를 던졌는데 음. 내가 반란표 던졌다. 아는 사람이 라고 없어요. 얘기하는 손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민주적인 건전한 정당에서 그렇게 건강한 정당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국민에게 꼴사납게 보이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도끼로 재발등 찍어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항상 승리할 때는 기본적인 지지층 플러스 중도층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민주당이나 국힘당이 국민 보기에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되면 중도층이 먼저 떨어져 나가서 승리는 요원해진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그래서, 항상 네,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전화위복 그러니까. 계기로 삼아서 잘한 김대중 대통령 제가 네. 늘 말씀하지만은 길에 넘어져도 낙오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멩이 하나라도 들고 일어나서 앞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택하라 이거죠. 네. 국힘당 전당대회가 3월 8일 며칠 안 남았네요. 그건 관심 갖지 마세요. 어대연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전당대회 아직 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비윤계 살생부가 나돈다는데 아니 거기도 그 집구석도 엉망이에요. 거기는 뭐 경쟁자를 적이라고 하는데 아, 내부에서. 그렇죠. 근데 거기는 예, 더 엉망이에요. 살생부가 벌써 나도는 건 그런다고 좀 그러대요. 성급하네요. 그렇지만은 이제 영남이지만. 거기는 반드시 분열된다. 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당 대표는 김기현 후보가 될 것이다. 당연히. 그리고 근데- 김기현 후보는 예, 검찰 출신 예. 공천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한다. 네네. 아이 그 공천 서로 뭐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대통령 의중을 존중한다고. 근데 그 엊그제 언론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사진이 있는데
역시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후보와 손잡고 예.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등장했더라고요. 공천 보장 받았겠죠. 야, 천하람 대표 후보가 네. 재밌는 말 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제원 의원을 더 좀 때려주라 라고 했다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보도된 걸 보면 보도된 걸 보면 아는 거야. 아, 장제원 의원이 당직 안 맡는다 해도 실세는 공천권은 이 총선 앞두고요.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후각을 받는 것은 얼마나 저 멋있잖아요. 김기현, 장제원 아니 저 미소도 좋잖아요. 덕수궁 돌담길 그쪽에서 이렇게 서로 표정이 안 누가 좋았었는데 싸웠다고 그때는 하겠어요? 예? 누가 절대 싸운 모습이 나경원 아니죠. 의원이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당했다 하고 생각하겠어요. 아무튼 네네. 이런 것은 현역 의원들은 자기 공천 총선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후각이 굉장히 발전됐는데 저렇게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허수아비고 공천권의 행사는 장제원이다 하는 것을 천하람이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거기를 좀 조져주라, 때려라. 그래야 안 한다고 또 설명을 해야지. 지금 만약에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김기현 의원이 그냥 지금 또 지지도가 올라간대요. 그러면 얘기를 하지 않는데 만약 김기현 의원이 지지도가 떨어지면은 장제원 의원이 나는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다까지 선언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 이게 덕수궁 돌담길이라는 게 과거에 헤어질 때 돌담길 걷잖아요. 그런 속설이 있었잖아요. 저 표정하고 완전히 저게 상반되잖아요. 덕수궁 돌담. 그러니까 거기 음식점이 거기 있어요. 저기 성공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달개비. 달개비에서 나올 때 덕수궁 돌담길을 이렇게 끼고 나오잖아요. 그쪽에 거기가 이제 돌담길 걷고 나서 헤어지는 겁니다. 거기가 옛날에 법원이 있었거든요. 이혼 소송하러 가는데 그런데 이제 몇 주 후에 어제 나온 사진의 모습은 저 표정과는 상반되는 아주 밝고 환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해드리고요. 그 민주당 인사 중에 방송이나 언론에 나와서 가장 열심히 민주당 홍보하고 이재명 보호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박지원 있지. 그런데 왜 물러가라고 하시는지 우리 저기 여기 저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는 그 있어요. 아 댓글 다시는 분들이 예. 민주당원도 있고 제가 싫은 분들도 있고 아닌 그렇구나. 분들도 많이 오잖아요. 오마이 TV의 단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민주당 지지 안 한 다른 분들 사람들이 댓글은 많이 보는 거. 통일부가 남북 연락 사무처를 없앤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통일부가 이제 곧 없어지겠다 하는 신호탄 아니에요? 분단부? 분단부지. 이게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상징적인 기구가 남북 연락 사무소인데요. 그 업무를 통일부의 사무처에서 받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네. 통일부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하고 달라요. 네네. 설사 대통령 안보실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과거에 합의된 남북 간의 합의서나 합의된 그러한 연락사무소 같은 것은 설사 김정은이 파기를 하더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늘 압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국민 여론을 세계적 여론을 호소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미국의 지식인 스탠퍼드
명예교수 해커 박사가 네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핵을 만든다고 하면은 기술은 충분하다. 아 그럼요. 네. 그렇지만은 한국이 핵을 만들면은 북한의 핵을 정상화 시켜주는 그럼 비핵화 주장 인정하는 못하죠. 거다. 비핵화 주장을 못하죠. 못하죠. 네네. 네. 도대체 아직 답은 이미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아직도 주장. 저런 것을 네. 김효재 1차장이 할 거예요. 아, 그 김효재 1차장은 아까 익명으로 했지만은 네. 이명박 정부에서 대일 네. 대북 외교를 망쳤는데 어쩌다 윤석열 대통령과 아크로비스타에서 함께 살아가지고 무슨 인연인지 모르지만은 또 가서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안보를 불안하게 해놓으면 불안감에 쌓인 국민들은 핵을 갖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자체 핵을 갖자고 결과가 나온 거는 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불안을 덜어주면 되죠. 아니 네, 있을 수 없어요. 네. 통일부가 그러면 안 돼요. 핵은- 그래도 네. 현재 윤석열 내각 중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박진 장관이 합리적이다. 이거. 합리적으로 좀 해 나가는데 네. 이번에 뭐 통일부 자문위원장인가 뭔가도 그거 보세요. 그게 나는 권영세 장관의 작품은 아닐 것이다. 아 그런데 외교부에서 문정인 세종연구소 소장이나 그 홍현익 이분들 다 감사해가지고 쫓아내는 것 같은데요. 왜 감사를 해요? 뭘 털필 이제 해서? 만약 정권이 바뀌면 네. 이런 식이라고 하면 직권남용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죠. 갈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전부 다 조사 압수수색 다 해야죠. 짜장면 시켜놓고. 코레일 사장 네네. 뭐 다 지금 물러가는데 네. 그래도 우리의 스타 전현희.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은 네. 지키고 있는데 네네. 외로울 거예요. 제가요 류상영 총경 네네네. 유상현 총리. 이분이 경찰국 행안부에서 신설하려고 할 때 총경 회의를 소집했잖아요. 네네. 이번에 인사 조치를 당했는데 정직을 당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 총경 회의에 참석했던 총경들은 뭐 경감 같은 그런 보직으로 다 숙청에 가까울 정도로 해버렸어요. 그런데 류상영 총경이 나는 야 울산 경찰서가 참 황운하 청장부터 그 명당 자리더라 했더니 자기가 부산 출신이래요. 그런데 울산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맑아요. 표정이 정직이 된 것대요. 그래서 나는 정직 그러면 본보고 나오죠. 그런데 하나도 안 나온대. 정직은 안 나옵니다. 정직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네. 하나도 안 나오고 봉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월 페이먼트 지급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도 정직 당해보고 그랬어요. 잘려보기도 했습니다. MBC에서 나쁜 짓 했으니까 정직 당하고 잘렸지. MBC에서 파업해가지고 정직 그거- 당하고 그때 아주 영원히 정직 당했어야 되는데 MBC 아카데미에서 잘리기도 하고 이명박 때. 아니 그런데 지금 아니냐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류상영 류씨라고 그러더라고요. 버들류. 예. 네네. 그런데 류라고 발음한다요. 네네. 자기가 거기 총경한테 헌금 좀 보내자 하는 캠페인 하고 싶어요. 우리 오마이 TV 시청자들 류상영 총경과 이번 그 회의에 참석했다가 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분들에게 기도 많이 하자 네. 이런 생각 같습니다.